스웨덴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장내 미생물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연관성이 제기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뇌신경 기능이나 뇌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전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는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성한 대사산물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험적으로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생물이 장-뇌- 축이라는 경로를 통해 장내 환경에서 생성한 물질이 뇌 활동을 조절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은 이전에도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던 상황이었다. 뇌에서 시작되어 심장, 위장관, 기타 장기에 분포하며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부교감 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미주신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소화를 촉진하며 면역 반응과 에너지 대사까지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이다. 이러한 미주신경이 장내 미생물의 영향을 받아 뇌로 신호를 보낸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한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팀은 무균 환경에서 자란 생쥐를 사용하여 장내 미생물이 미주신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생쥐들은 장에 전혀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며 미주신경을 통한 뇌로의 신경신호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했을 때 미주신경의 활성이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항생제를 투여하여 장내 미생물을 제거한 생쥐에서도 미주신경의 신경 활성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회복되자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존재가 미주신경 활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미생물 대사산물이 이러한 현상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연구진은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 불리는 물질들과 담즙산과 같은 미생물 유래 대사체들이 미주신경의 구심성, 신경세포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구심성 신경세포는 장에서 받아들인 신호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이런 자극을 통해 뇌의 특정 부위, 특히 연수에 위치한 고립노액이라는 곳에서 신경 활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립노액은 장내 자극을 받아 뇌에 신호를 전달하는 중심경로 중 하나로 여기서의 신경 활성 증가가 실제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특정 대사산물들은 시상하부의 신경 활성을 오히려 완만하게 감소시키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는데, 이는 장내 미생물이 식욕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즉, 장에서 생성된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미생물 대사산물을 무균 생쥐에 경구 투여함으로써 미주신경 활성을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뇌의 신경 반응도 이에 따라 변화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장내 미생물의 조절을 통해 불안, 우울증,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향후 기능성 식품이나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다만 이번 실험은 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신경신호, 즉 구심성 경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뇌에서 장기 쪽으로 내려가는 원심성 경로, 예컨대 심장 박동이나 위장관 운동 조절과 관련된 신경 활성은 측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는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장내 미생물이 미주신경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미생물 대사산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험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마이크로바이옴과 뇌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